안녕하세요. 마인드 피지컬 ORG입니다. 헬스를 한 번쯤 해본 분들이라면 스쿼트는 한 번씩 꼭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스쿼트의 좋은 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1차원적인 부분은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목적에 너무나도 적합한 자세 운동이기 때문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기 좋은 자세인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자세 운동들이 헬스장에서는 필수적인 운동 트레이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스쿼트 자세를 응용한 백스쿼트, 가블리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저처 스쿼트 등 스쿼트 자세를 응용해서 다양한 트레이닝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다양한 스쿼트 트레이닝이 있지만 몸의 가동 범위만 잘 나오고 중량을 똑같이 다룰 수만 있다면 사실 스쿼트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자신의 몸에서 중량을 어디 두는지에 따른 트레이닝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몸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가져가냐는 움직임의 차이가 발생한다. 중량의 중심이 뒤로 가는 백스쿼트 특징은 등 상부 몸 뒤쪽에다 중량을 올려놓는다. 그러므로 좀 더 안전하게 고중량을 다루기 좋은 스쿼트의 자세이다. 그래서 고중량 운동을 선호하는 파워리프터들에게 백스쿼트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스쿼트 트레이닝이다. 반대로 중량을 몸의 앞에다 두고 하는 프론트, 가블리, 저처 스쿼트 같은 경우 고중량을 하는 데 있어서 상체의 힘의 요구가 커진다. 그래서 큰 힘을 사용하는 하체보다 상체 힘이 먼저 지쳐버리기 때문에 고중량을 다루기에는 좋은 자세의 스쿼트는 아니다. 그래서 중량을 많이 다루고 싶어하는 헬스인들에게 프론트 스쿼트보다는 백스쿼트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인 백스쿼트는 인기가 많지만 그만큼 스쿼트 난이도가 높은 운동이다. 사실 스쿼트 자세는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무브먼트이지만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활 패턴들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의 자세를 잘하기 어려운 생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일상에서 보행보다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을 필수로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흉추가 많이 굽어 어깨가 앞으로 말려있는 자세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상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체형의 사람들이 백스쿼트를 진행 시 흉추를 세워 가슴을 열고 견갑골을 하강시킨 상태에서 손목이 꺾이지 않고 팔꿈치에 무게부담을 가지지 않게 스쿼트를 진행한다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구분 등으로 인해 요추를 과하게 신전시킨 상태로 백스쿼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며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결국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그만큼 백스쿼트는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빌리티가 많다. 앞서 말했듯 흉추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어깨가 말리지 않고 유연하게 가동성이 나와야 하고 허리의 부담을 줄여줄 코어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백스쿼트를 먼저 선행하기보다는 스쿼트를 잘할 수 있게 가동성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스쿼트보다 가블린 스쿼트처럼 중량의 무게중심을 몸 앞쪽에 두고 하는 스쿼트 방식을 좀 더 추천하고 있다. 스쿼트 동작 중 가장 난이도가 쉽고 초보자들도 쉽게 중량을 다루면서 허리의 부상 위험도도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체에서 허리 부담이 적어지면 중량을 다뤄도 하체에서의 가동성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스쿼트 자세를 시켜보면 백스쿼트보다 프론트 스쿼트의 자세의 가동성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 몸에서 중량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운동 난이도의 차이가 난다. 모든 운동에는 난이도가 있다. 본인의 몸에 백스쿼트 자세를 만들지 못한다면 난이도를 낮춰 프론트 스쿼트 운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무게중심을 앞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스쿼트 자세를 추천하려고 한다. 첫 번째, 가블리 스쿼트. 중량을 다루는 스쿼트 중 가장 쉬운 스쿼트가 바로 가블리 스쿼트이다. 스쿼트를 잘 못하는 초보자들 특징 중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서 무게중심을 너무 뒤로 잡아 자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앞에 덤벨이나 캐틀벨 같은 중량을 들고 스쿼트를 진행하며 밸런스 있는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량을 앞에 두고 스쿼트를 하면 백스쿼트보다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스쿼트의 깊이도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 프론트 스쿼트. 가블리 스쿼트가 잘 되고 익숙해지면 중량을 올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덤벨과 캐틀벨로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바벨을 이용한 프론트 스쿼트를 추천한다. 프론트 스쿼트를 하기 앞서 손목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스쿼트이기
밀리기 때문에 먼저 손목을 풀어준다. 그 다음 바벨을 턱 아래 어깨 쪽에 붙여서 자세를 잡아준다. 이때 손목의 유연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2개만 이용하여 자세를 잡아준다. 손목의 유연성이 나온다면 훅그립을 잡아서 진행하면 좀 더 안정성 있는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다. 바벨 프론트 스쿼트의 경우 상체에서 바벨을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이며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앞을 바라보게 유지한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면 된다. 프론트 스쿼트는 몸 앞에서 고중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면 코어 근육의 발달도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론트, 백 스쿼트를 둘 다 즐겨하는 입장에서 프론트 스쿼트가 꼭 고중량을 못 드는 운동도 아니며 백 스쿼트가 꼭 부상이 높은 운동도 아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운동 시 무리하지 않고 집중한다면 어떤 스쿼트를 하던 스쿼트 자체의 장점과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과정 속에서 차근차근 내 몸에 맞는 난이도의 동작들로 시작해 점점 중량을 잘 다룰 수 있는 자세로 넘어가야 부상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운동을 하던 본인의 선택이지만 내가 어떤 운동이 현재 필요한지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도 몸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